10나노급 이하의 최첨단 로직 칩의 경우 모스펫이 3차원 구조로 이미 변화를 했지만, 이 영상에서는 기본이 되는 2차원 모스펫 구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러한 그 CMOS 집적회를 어떻게 단계별로 공정을 통해 만들어 가는지를 이 연제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단계로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로직 칩의 기본 구조와 기능, 그리고 중요한 공정 단계 같은 것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2010년 중반대로 기억을 합니다. 약 14나노미터 기술을 전후로 해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2000 모스펫은 소위 핀펫이라고 불리는 3D 모스펫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3나노 기술에 이르러서 삼성을 필두로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3차원 모스펫의 구조로 변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골격상으로는 그리고 큰 그림상으로는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을 이해한 뒤에 추후 기회가 되면 이러한 3차원 모스펫도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직접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리소그래피라는 반도체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기도 한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 공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웨이퍼가 놓여 있죠. 웨이퍼 위에 산화막이 성장되어 있고요. 그 위에 포토리지스트, 줄여서 앞으로 P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토리지스트란 일종의 코팅된 방막인데요. 감광막입니다. 빛을 받으면 그 성질이 변하는 이런 그 PR이 산화막이 성장된 웨이퍼에 코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웨이퍼를 리소그래피를 진행하는 노광 장치에 로딩을 하면 그 상부에는 소위 렌즈, 그 중에서 특수하게 프로젝션 렌즈라고 불리는 렌즈가 위치하게 됩니다. 렌즈 위에는 또 마스크라고 불리는 사전에 CAD로 우리가 원하는 패턴 정보를 투명 유리판이나 쿼츠판 같은 곳에 흡수체인 크롬을 이용해서 그려놓은 포토 마스크가 바로 마스크죠. 정렬돼서 위치되게 됩니다. 이 마스크 위에서는 자외선이 주사되게 되고요. 이 마스크에 까맣게 보이는 크롬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외선이 통과가 되고, 그 이미지가 이 프로젝션 렌즈에서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축소되어 웨이퍼에 전사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생산용 포토 마스크입니다. 그 위에는 펠리클이라고 하는 투명한 마스크를 보호하고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얇은 일종의 보호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펠리클은 패턴을 만드는데 핵심 요소인 이 포토 마스크를 파티클로부터 그리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물질이 묻어도 초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웨이퍼 회로 패턴의 영향을 최소한 억제시켜주는 일종의 보호 멤브레인입니다. 주로 수지 계열 또는 폴리머 재질의 재질을 사용해 왔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EUV 리소그래피, 익스트림 UV 리소그래피에 들어와서 이 펠리클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는 게 바로 펠리클입니다. 이 펠리클이 마스크 위에 부착돼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EUV에서 이 펠리클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마스크의 형태가 아니라 EUV의 경우는 반사 형태의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것 마스크와 달리
한 번 들어가고 반사돼서 다시 나가는 빛이 두 번 펠리클을 투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EUV의 극단적인 짧은 파장인 13.5나노미터의 경우는 어떤 물질에서도 사실 왕성하게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펠리클에서 많은 극자외선이 흡수가 일어나고요. 따라서 높은 고온 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한 500도에서 800도 섭씨로 레티클을 포함한 펠리클이 가열되고 냉각되는 이 가열 냉각 사이클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또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 펠리클, EUV에 대응하기 위한 펠리클들을 개발하고 또 선보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ASML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SNS텍은 단결정 실리콘, FST는 실리콘 카바이드, 뭐 이런 재질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그래핀과 그래파이트, 아이맥의 경우는 CNT, 카본 나노 튜브 등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이런 펠리클의 성공적인 EUV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간략히 다시 리소그래피 공정 단계를 살펴볼까요? 자, 이 위에 아까 얘기했던 마스크가 놓여 있습니다. 재질은 유리 또는 쿼츠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흡수체로서 크롬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패턴의 형태를 가지고 코팅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웨이퍼 위에 산화막이 성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PR 이라고 얘기하는 이 감각막이 지금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빛이 쏘여지게 되면 이 크롬을 제외한 투명한 부분에 자외선이 통과하게 되고 그 열려진 부분, 크롬이 열려진 부분의 감각막이 화학적인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노광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노광이 마치게 되면 소위 빛을 받은 부분의 포토레지스트 지역만이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웨이퍼 위에 우리가 디벨로퍼, 현상액이라고 하죠. 이 디벨로퍼를 뿌리게 되면 이 노랗게 표현된 빛을 받아 성질이 변한 포토레지스트의 부분들만 녹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플라즈마 식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PR이 열려있는, 즉 포토레지스트가 없는 지역의 옥사이드는 왕성하게 식각이 일어나는데 반해서 PR이 덮고 있는 지역은 옥사이드를 보호하고 있죠. 따라서 PR이 열려진 지역만 옥사이드가 식각돼서 날아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옥사이드의 패턴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후에 불필요한 이제 이 PR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그래서 PR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PR 스트립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웨이퍼 상에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패턴으로 옥사이드 방막들의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직 소자의 단면 구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공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P형으로 도핑된 실리콘 기판 위에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형성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는 소스와 드레인이 N+로, 여기서 플러스는 N타입으로 하이 도핑이 됐다는 의미고요.
여기 이제 게이트 전극이죠. 그래서 N모스펫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소스와 드레인이 P 플러스로 도핑이 됐고 게이트 전극이 존재하는 P모스펫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모스펫과 C모스펫이 조합돼서 회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Complementary MOS, CMOS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 트랜지스터 사이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서 두꺼운 절연막, 산화막입니다. 실리콘 산화막들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구조를 우리는 아이솔레이션, 격리층이라고 합니다. 현대 반도체 공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 단계의 공정에 가서 우리가 추후에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N모스펫의 기판은 P타입 도핑이 요구되고요. P모스펫 기판은 N타입 도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N모스펫과 P모스펫이 동시에 존재하는 CMOS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P모스펫을 위한 N타입 도핑되어 있는 기판 영역과 N모스펫을 위한 P타입이 도핑되어 있는 기판 영역이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넓게 N모스펫을 위한 P타입 도핑 영역이 넓게 존재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는 P웰이라고 하죠. 마치 우물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리고 P모스펫이 여러 개가 이렇게 위치한 넓은 N타입 기판 영역을 우리는 N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는 NL과 PL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 트윈웰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웰의 구조는 다양한 구조들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트윈웰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전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직 모스펫에서 널리 사용했던 독특한 게이트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리사이드 게이트라는 겁니다. 셀프 얼라인드 실리사이드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폴리실리콘 빨갛게 표현된 것이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게이트 전극인데요. 그 위에 타이타늄 실리사이드라든지 코발트 실리사이드와 같은 금속간 화합물에 해당하는 전도성이 좋은 중금속을 준금속이죠. 적층시킨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게이트 라인이 이 두께 방향으로 길게 지나갈 텐데요. 비교적 저항이 높은 폴리실리콘만을 사용하게 되면 게이트 라인 자체가 갖는 저항이 커져서 신호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낮은 이런 실리사이드 메탈들을 게이트 라인 위에 올려놓아서 전기는 그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소스와 드레인 앞단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보이죠. 여기 N-로, 즉 약하게 N타입으로 도핑된 영역이 이렇게 돌출된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또 P모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P-로 이렇게 돌출된 도핑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Lightly Doped Drain, LDD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 LDD 구조가 왜 필요한지는 해당 공정에 우리가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갈색으로 표현된 이 패턴이 바로 TIN으로 만들어진 로컬 인터커넥트, 즉 지역적인 배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 TIN 로컬 인터커넥트는 우리가 살리사이드 구조를 만들면서 생겨난 부산물을 이용해서
이게 로컬 인터커넥트를 만드는 이런 구조인데요. 살리사이드 공정 부분에 가서 추후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게이트까지, 그래서 모스펫을 완성하는 이 공정 단계까지를 우리는 front end of the line, 전공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바로 이 front end 공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뒤이어서 배선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살리사이드 공정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셀프 얼라인드 실리사이드 약자죠. 유명한 특허 공정입니다. 자, 이 프론엔드 즉 게이트까지 완성된 요 로직 CMOS 소자 구조의 3000 뷰입니다. 이쪽이 PMOS 지역이죠. 그리고 이쪽이 NMOS 지역입니다. 그리고 PMOS와 NMOS 사이에 이렇게 옥사이드가 매립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셜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격리층이라고 얘기했고요. PMOS 밑에는 NL이 자리 잡고 있고 NMOS 밑에는 PL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빨갛게 표현된 게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극이고 그 위에 지금 하얗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타이타늄 실리사이드, 금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일종의 짧은 거리의 배선을 TIN을 이용한 로컬 인터커넥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무수한 실질적으로는 이런 두 개의 트랜지스터만이 있지 않고요. 무수히 많은 N모스펫과 P모스펫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배선 공정을 우리는 백엔드 오브 더 라인 또는 줄여서 백엔드 공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절연막이 올라가고 메탈1과 메탈2 1차 금속층과 2차 금속층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게이트 위에 그리고 메탈1 첫 번째 배선층이죠. 사이에 절연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트랜지스터의 많은 전극들과 이후에 만들어질 1차 배선 금속층과의 단선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절연막이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 파랗게 표현된 절연막을 우리는 프리메탈 다이렉트릭 PMD층이라고 합니다. 이 1차 배선과 이 트랜지스터의 각 전극 간에 전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콘택이 뚫리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콘택들이 뚫리고 콘택 내부에 금속을 채워 넣어서 이 전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요 콘택에 매립되는 금속이 주로 텅스텐입니다. 그래서 요 마치 플러그와 같이 금속이 구멍에 박힌다 그래서요. 텅스텐 플러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까맣게 보이고 있는 1차 배선 메탈 1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2차 배선들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요즘엔 이 1, 2차 배선들은 다 구리 배선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차 배선까지의 경우만 보이고 있지만 실제 최근 첨단 로직들은 15층, 16층 배선층을 넘고 있습니다. 로직의 복잡도와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배선의 다층화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그 많은 배선층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런 배선 공정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 배선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7차든 8차든 이런 배선 공정들은 계속 반복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배선 공정이 다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칩을 오염이나 충격, 산화 같은 이런 그 현상으로부터 보호할 치밀한 방막이 필요한데요. 이런 보호막을 우리는 패시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패키징을 하게 되면 패키징의 핀들과 이 반도체 칩에 나오게 되는 금속 배선들과 연결을 해야겠죠.
이때 이 넓은 금속 연결 부분을 우리는 패드라고 부르고요. 이 패드를 형성시켜주고 공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3차원 구조의 로직 소자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PMOSFET이 왼쪽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게이트 라인이 깊이 방향으로 달리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NMOSFET도 마찬가지로 게이트 라인이 달리고 있고, 소스와 드레인층, 그리고 아래쪽에는 웰 구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에는 쉘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으로 절연이 되어 있고요.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극 위에는 타이타늄 실리사이드 금속이 적층돼서 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메탈 배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탈원과 트랜지스터의 전극을 연결하는 텅스텐 플러그들이 이렇게 구멍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2차 배선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아래쪽에서 본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게이트 라인들이 양쪽에 보이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로직 시모스 공정의 전체적인 소자의 구조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솔레이션, 격리층을 어떻게 만들고 그 뒤이어서 소스와 드레인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런 일련의 공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